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MBC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3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먼저 김건휘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36.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절반이 넘는 59.5%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52.5%로 긍정평가가 높았고 광주 전라가 80%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세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는데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고 50대 이하에선 부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이하 연령층에서의 긍정평가는 19%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를 상대로 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은 45.5%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젊은 세대층의 이탈이 부각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3.2%로 결단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추진력이 강하다는 33.8%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전망도 부정적 응답이 52.6%로 여전히 절반을 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은 현재보다는 8.7%포인트 높은 44.8%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이 36.8%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에 파견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찰단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진 않는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安全、ALPS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1년 전 대만 시찰단이 그랬던 것처럼 오염수 저장 상황, 방류 설비 공사 현황 등 도쿄전력이 안내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말 그대로 보고 관찰만 하다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외무상도 시찰단의 목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韓国国内における理解を深める観点からそ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로선 대만에 이어 한국까지 오염수 방류에 앞서 주변국들의 시찰단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데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찰단을 보낸 대만은 결국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시찰단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2차례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사령관 등 모두 15명이 사망했는데 민간인들도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급차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9일 이른 저녁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대전차 유도미사일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망자들이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이던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알자지라 방송은 이들이 무장단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새벽에도 전투기 등 4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이슬라믹 지하드의 거점 등 가자 지구 여러 곳을 공격했습니다. 방패와 화살로 명명된 이번 작전의 첫 번째 공습에서는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사령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최근 이스라엘 감옥에서 86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인사 카데르 아드난이 숨진 후 불거진 양측 분쟁의 연장선입니다. 지난 2일 아드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군도 즉시 반격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ער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אפשרות. אני מציע לאויבינו, אל תתעסקו איתנו.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슬라믹 지하드의 다우드 셰하브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든 보복을 기대해야 한다며 보복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27년 전 성폭력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었고 또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패션 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각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트럼프는 진 캐럴에 대해 거짓말쟁이,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배심원단은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She's a liar and she's a sick person, in my opinion, really sick. Something wrong with her. 배심원단은 성추행에 대해 200만 달러, 명예훼손과 관련해 270만 달러 등 트럼프에게 피해 보상 및 징벌적 배상금까지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물을 골라달라며 접근해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작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가 50년 전 비행기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12명 이상의 여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트럼프는 늘 부인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혐의가 입증된 첫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에게 최고위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태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실 공천 개입 발언이 난제였습니다. 다음 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에 열립니다. 징계 대상자들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결론을 미뤘지만 윤리위원장이 밝힌 정치적 해법이란 발언이 다른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의혹과 태영호 의원 본인의 과장된 발언이었다는 주장 사이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정치적 해법으로 최고위원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하면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 당은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있게 돼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있는 비정상적인 모양새에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던 태영호 의원의 입장 변화가 관건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 해결법을 내놓겠냐 이에 관련해서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오늘 대통령 취임 1주년 오찬 행사에 태의원 등과 함께 초대받지 못한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파열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이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박연수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전세자금 6억 원을 뺀 종잣돈으로 주식을 샀고 다시 주식을 팔아 코인에 투자했다며 투자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그동안 김 의원의 소명을 기다려보자던 입장이었던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투기성 위험 자산에 쏠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코인 시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좌절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질책도 나왔습니다.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여당은 김 의원의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면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주식 매도 금액 및 급여라고 적었습니다. 2021년 말은 주식 매도 대금을 몽땅 코인에 묻어둔 시기이고 현금화한 적도 없다면서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쏟아지는 비판에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며 한 차례 기각된 계좌 추적 영장에 대해서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